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랩스 플랫폼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김춘구입니다. 오늘은 AOC 2020년 6일차 문제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명령적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보고 또 다음으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스크립트로도 똑같은 문제를 한번 또 다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일차 이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요.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이제 이렇습니다. A에서부터 Z까지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있는 26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그룹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답변한 것을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은 이 AOC 6일차 문제에서 이제 각 개인별로 입력으로 주어지는 이 인풋을 제가 파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한 사람의 답변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 여기 좀 작으니까 제가 다시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답변은 한 줄로 되어 있고, 이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 간의 구분을 위해서 이 각 그룹 사이에는 빈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텍스트 파일 안에서 한 그룹에서 한 명이라도 yes라고 대답한 그 질문의 숫자를 세고 이렇게 그룹별로 한 명이라도 yes라고 대답한 질문의 수를 그 각 그룹별로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샘플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 짧은 샘플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요 A, B, C를 대답한 이 그룹은 한 명이 A, B, C라는 세 개의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세 명이 모두 각각 A, B, C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이 한 명은 A, B, 한 명은 A, C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을 했고, 이 두 명의 질문 중에 A는 이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A, B, C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룹은 똑같이 A만 대답해서 이제 한 개, 마지막 요 다섯 번째 그룹은 B라고 한 명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3, 3, 1, 1 이렇게 3, 3, 3, 1, 1을 더해서 11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응답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답을 구해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응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으로 세어서 답을 구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는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한번 이 문제의 답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이제 읽어야 될 텐데요. Node.js에서 이제 fs 모듈을 사용해서 파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단순하기 위해서 뭐 비동기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리드 파일 싱크를 사용해서 코드를, 그 파일을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fs 모듈을 불러오고요. input이라는 이 파일명에 리드 파일 싱크를 이렇게 파일을 이제 불려왔고요. 잘 불러왔는지 한번 콘솔에 찍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렇게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한 코드를 계속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룹별로 어떤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구분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요 빈줄이 그룹을 구분하기 때문에 계획 문자 두 개로 스플릿을 해서 그룹을 한번 이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 문자 두 개로 스플릿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그룹별로 어떤 값을 이제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for 루프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이 answers of group은 이제 각 그룹별 응답, 그러니까 그 문자 열들의 이제 배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 of를 사용해서 한번 이 루프를 돌면서 그룹별로 그 응답 수를 한번 구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일단은 각 그룹별로 어떤 계산을 할 준비는 된 건데요. 이제 각 그룹별로 중복이 없이 응답이 몇 개인지 세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set을 사용하면 이 set은 자연스럽게 애드를 할 때 중복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자료 구조 set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set을 이제 만드는 코드를 또 이제 작성을 해보고요. 네. 그룹별로 이제 set을 하나 생성을 하고, 이 answers에는 이제 그룹별로 응답한 값들이 이제 문자열로 담겨 있게 되는데요. 또 가장 단순하게 한번 또 문제를 접근해 보자고 하면, 이 응답 값들은 이제 스트링이기 때문에 또 for of를 사용하면 이 문자열에서 한 문자씩을 또 꺼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볼 수 있겠죠. answers에서 answer를 꺼내는 이런 코드를 또 작성을 해보고요. 이 응답들을 s에 하나씩 이제 add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하나씩 answer를 이제 set에 이제 입력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복되는 것들은 제거가 되고, 그러니까 중복은 add가 안 되는 것이죠. 없는 것들만 add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우리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것의 모습을 이제 갖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값이 이제 제대로 들어있는지 한번 요 콘솔 로그를 루프를 끝날 때 한번 이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행을 해보면, 네. 어떤 응답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샘플로 몇 개를 좀 봐볼까요? 맨 마지막에서 보면은, 마지막은 모두가 X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X가 나왔고, 요 AF도 좀 보면, 네, 여기도 AF가 있는데, 그런데, 계획 문자가 좀 들어갔네요. 네, 이 계획 문자는 이게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 문자를 또 걸러주는 그런 코드를 또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if문을 사용해서 answer가 계획 문자일 경우에는 continue를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요.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계획 문자가 없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 응답별로 중복을 제거한 어떤 세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 값들을 모두 더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값을 누적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또 하나 세팅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에 이 응답 값들의 개수들을 계속 누적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개수는 이제 s의 사이즈를 사용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토탈의 이 s 사이즈를 계속 누적을 하는 이런 값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토탈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찍어보면 지금 0이 나오고 있네요. 네. 는으로 네, 해줘야죠. 토탈에 S 사이즈를 더해주고, 네, 635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여기다가 6351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51을 입력을 하면, 네, 답이 이제 맞았다고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명령형 프로그램으로 이런 문제를 또 푸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는 이 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똑같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한번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꼭 특별한 언어를 써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똑같은 문제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고 이어서 그렇게 작성된 코드를 또 리스크립트로 옮겨보는 것까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명령적 방식과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작성한 이 명령적 방식의 코드에서는 전체 인풋 입력으로부터 이 토탈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필요한 함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한 함수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품들을 정의할 때는 동시에 한 부품이 여러 개의 일을 하기보다는 단 하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생각하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품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문제를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전체 입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그룹별로 이 그룹에 필요한 부품, 그룹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룹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 줄로 된 텍스트이고 이 여러 줄로 된 텍스트에서 계획 문자를 제거한 다음에 중복된 문자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품들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부품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문자를 제거하는 부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모든 계획 문자를 주어진 문자열에서 모든 계획 문자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식을 사용해서 리플레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 문자열의 중복을 제거하고 이 중복을 제거한 셋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함수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셋의 생성자를 사용하면은 굳이 따로 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명시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to set은 단순하게 그냥 생성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만든 두 가지 부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 텐데요.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입력은 이거는 이제 모든 그룹에 대한 이제 그 응답인 것이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획 문자 두 개를 기준으로 우리는 각 그룹별로 이 응답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획 문자별로 그룹별 응답을 분리를 한다면 이 answers of 그룹에 들어있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 그룹의 응답이 배열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부품들은 그룹에 적용을 하는 이 부품 함수들이기 때문에 그룹의 배열에는 이 함수를 바로 적용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맵 함수가 이제 이럴 때 또 필요해지게 됩니다. 맵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룹의 배열, 그러니까 스트링의 배열에 요 remove u 라인을 이제 적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의 배열에서 이 그룹에 있는 응답에서 계획 문자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맵 함수를 사용해서 스트링을 또 set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nswers of set 라는 이름으로 한번 변수를 만들고요. 이것을 이제 로그를 찍어서 여기에 어떤 것이 이제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계획 문자가 제거가 되고 이 문자열에서 중복된 문자가 제거된 셋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제 최종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배열에 있는 이 answers of set은 이제 set의 배열인데요. 이 배열에 있는 set의 크기를 이제 모두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set의 크기는 이제 set의 사이즈를 사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명시적인 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ze of set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set의 크기를 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set의 배열에 또 마찬가지로 맵을 사용해서 size of set을 이제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 size of group은 이제 이 answers of set에 담겨 있던 이 set들의 사이즈를 담은 이제 배열로 이제 다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요 answer of set이 set들의 배열인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것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요게 이제 set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배열로 바뀐 것이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을 이제 더해서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 루프를 사용해서 이 토탈에다가 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루프를 사용하는 대신에 리듀스를 사용해서 이 배열에 있는 숫자를 이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듀스를 사용을 해서 ACX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요 주어진 배열에 들어있는 숫자를 모두 더해서 이제 합을 구하는 이제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듀스를 사용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리듀스 계산을 한번 전개해 보면은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3, 4, 5라는 어떤 원소가 있는 이 배열의 합을 구하는 것을 한번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요. ACC는 먼저 이 초기 값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값이 구해지는 과정은 HC에 지금 현재 원소 X인 이제 3을 더하게 되고요. 이게 다시 이제 ACC로 전달된 다음에 지금 다음 원소인 이제 4를 더하고 다시 이 전체가 ACC로 전달이 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원소인 5가 또 더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이 리듀스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0은 이제 초기 값인데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는 배열이 비어 있을 때 등을 고려해서 이제 필요한 값이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빈 배열을 주게 되면 무슨 값을 줘야 될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기초값인 초기 값을 이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초기 값에 선택하는 값은 계산에 적용이 되어도 값이 변하지 않는 값. 우리는 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0이라는 값을 초기 값으로 저는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요 썸을 사용을 해서 또 한번 그 다음 이제 전체 합을 구하는 코드를 또 작성을 해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썸에다가 우리가 size of group을 적용을 하면 최종 결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한번 이제 콘솔 로그로 찍어보게 되면요. 네, 6351이 나왔네요. 아까 이제 임퍼레이티브와 비교를 해보면 6351 똑같이 나온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이 AOC 6일차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것을 이제 한번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리스크립트로 이 코드를 한번 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리스크립트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환경은 제가 미리 세팅을 좀 해두었는데요. 이 day6.less에 작성된 이 코드는 컴파일을 거쳐서 이 day6.mjs 파일에 자바스크립트로 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컴파일된 mjs 파일을 노드를 사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js 실행을 하면 지금은 이제 아무 출력이 없는데요. 시험 삼아서 파일을 읽은 결과를 이제 로그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립트에서는 콘솔 로그 대신에 js 로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res 파일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이 mjs 파일에 콘솔 로그로 변환되어서 코드가 생성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환된 mjs를 실행하면 이렇게 파일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리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문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제작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드가 작성된 경우는 더 그런데요. 이 functional JS에 있는 이 파일을, 그러니까 이 코드를 제가 그대로 옮겨본 후에 이 코드를 한번 변환을 하면서 코드의 변환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리스크립트로 바꾸는 게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복붙해서 주석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을 한 줄씩 리스크립트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string to set부터 한번 제가 옮겨 보도록 할 텐데요. 리스크립트는 변수가 모두 불변이기 때문에 const, let, bar와 같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변수는 let을 사용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의 이 set과는 달리 리스크립트에서는 문자를 직접 이렇게 set으로 변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스트링을 array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set으로 좀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스플릿을 사용을 해서 먼저 이 배열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벨트라는 것에 있는 from array 함수를 사용해서 set으로 변환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JS나 벨트 같은 것들은 리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리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이걸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리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함수를 합성할 때 이렇게 함수를 중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리스크립트는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훨씬 쉽고 직관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해보면요. 인자를 먼저 적고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이제 적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적으면 이 str은 자동으로 이제 그 문자열이라는 것을 일단 추론을 했기 때문에 얘가 쓸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을 자동 완성을 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저희는 스플릿을 쓸 거기 때문에 스플릿을 사용을 하고 이 다음 또 결과를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계속 사용을 해서 다음에 이제 실행할 함수에다가 이것을 이제 넘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다 체이닝을 하듯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었고 또 자동 완성 같은 것도 잘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는 클래스나 오브젝트의 메서드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체이닝에 비해서 제약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한번 코드를 또 변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는 이제 이 remove new line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리스크립트에서는 이 뭐 타입의 특성 때문에 그 문자열을 쓰는 것과 정규식을 쓰는 이 함수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replace by re라는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또 리스크립트에서 정규식을 쓰기 위해서는 약간 좀 특별한 어떤 그 부품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것도 일단 오늘은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answer of group도 이 붓을 아까 보셨던 string to의 스플릿을 사용해서 또 옮겨주고요. 네, answers of set도 이제 또 옮겨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다체이닝으로 붙어 있던 것들을 이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연결해주는 정도의 작업만 하고 크게 지금 바꾸는 부분은 없는 게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셋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사이즈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의 사이즈는 이제 그 함수입니다. 그 리스크립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랑은 다르게 셋의 사이즈를 구할 때 이제 그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계속 또 옮겨 보면은 이 사이즈 오브 그룹 같은 경우에도 어레이 맵을 사용해서 사이즈 오브 셋을 적용을 해주고요. 썸도 마찬가지로 리듀스를 벨트 모듈에 있는 리듀스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에러가 있는데요. 이 에러는 리스크립트의 리듀스는 자바스크립트랑은 약간 다르게 인자 순서가 조금 달라서 초기 값을 앞에 적고 계산 함수를 이제 뒤에 적는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에러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여기는 그냥 넷으로만 바꿔주면 되고 콘솔을 JS로 바꾸면 에러가 없이 코드가 다 작성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죠. 코드가 작성이 완료됐고 컴파일된 결과물도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리스크립트는 이 컴파일러가 굉장히 난독화해서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이 굉장히 사람이 읽기 좋은 휴먼 리더블한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이제 작성했던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뭐 리스크립트 코드나 나온 이제 자바스크립트 또 결과물이 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day6 MJS를 또 실행을 해보면 6351이라는 결과, 아까 우리가 봤던 똑같은 결과를 당연히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저희가 이제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로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것을 또 리스크립트로 코드를 한번 다시 작성을 하는 것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성된 코드는 언어적인 어떤 그 디테일들을 좀 제외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나 리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에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타입 어노테이션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는 타입 안전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들의 뭐 어떤 코드들이든 변수가 됐건 함수가 됐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타입 추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크립트는 힌들리 밀러 타입 시스템을 타입 추론을 사용하는 덕분에 번거롭게 매번 타입 어노테이션을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타입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리스크립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변 변수를 포함하여 간결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간결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로 인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오히려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린랩스에 이제 신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은 부트캠프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또 학습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